안녕하세요. 우아한 언어 유희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 또는 요청 중에 다른 기관에 어디가 좀 잘 치료하나요? 특히 난독증 치료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기관 추천을 잘 못 해드려요. 그 이유는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 추천이라는 것도 굉장히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은 치료를 잘 하시는데 간혹 정말 좀 저렇게 치료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잘 못하고 있는 기관인가, 또 어떤 기관이 잘하고 있는 기관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시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독증 치료 기관 중에서 요런 거는 좀 피해서 우리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곳들, 좀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런 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난독증 치료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누가적인 치료예요. 그러니까 누가적이라는 건 그 기존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다음에 또 다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루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진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시간 내에 아이의 수행을 가지고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런 리뷰나 확인이나 이런 복습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과제도 없고, 심지어 이제 이런 곳은 사실 아이가 자기의 것으로 읽기 기술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만들 수야 있겠지만 되게 더디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배웠던 수업 내용들을 계속 누가적으로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적으로 학습을 하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복습과 리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좀 평가하면서 지나가는가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뭐 월요일에는 해독 수준의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에 뭐 읽기 유창성 훈련을 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선생님한테 이 아이의 치료 단계의 로드맵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 아이가 그 기나긴 그런 로드맵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있는 단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하셔서 이 단계가 끝나면 어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가,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체계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치료의 어떤 그런 흐름도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그날 당일에 아이의 수행에 맞춰서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바뀌는 듯 하다면 이거는 좀 전문성이 의심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또 치료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학령기 아이들이라면 특히나 읽기와 쓰기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쓰기만 지도하거나 읽기만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와 쓰기는 상호보완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읽기 수업과 쓰기 수업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이제 치료 자료 같은 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문제집 같은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이제 아이한테 주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런 치료적 접근은 분명히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심지어 일반 아이들한테 써야 하는 그런 문제집이나 학습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선생님이 IEP 개별화 교육을 만드실 줄 모르거나, 또는 아이가 별로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일반 학습지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어머님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약물 복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언어재활사나 이런 전문가들, 그 치료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볼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주의력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읽기 활동이나 읽기 교육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권고드릴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전혀 부주의나 충동성 문제가 가정 내에서도 시사되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히 피드백을 받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 선생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약물을 먹으라고 복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아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남자아이들은 원래 통제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원래 그냥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읽기를 시키면 안 하고 싶거든요.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막 일단 집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패턴들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좀 달래서 또 이렇게 착석을 해갖고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아이를 통제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성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약물 복용을 해라. 약물 복용하면 사실 되게 쉽죠. 아이가 확 가라앉게 되니까. 근데 이게 능사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근데 물론 특정 학습장애는 그 ADHD와 굉장히 동반 이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한테까지 계속 약물을 복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기관은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이가 이제 우리가 보통 난독증 아이들은 언어적인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저학년 때는 뭐 어휘력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듣기 언어 이해력이나 뭐 말하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한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언어 치료를 권고하는 거죠. 사실은 뭐 아이가 에너지가 많고 뭐 시간을 좀 할애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으면 하셔도 좋지만, 이게 결국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이가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그런 걸 일부러 막 받아가면서 시간이나 아이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좀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원격 수업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된 편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기관도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원격 수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당연히 좋고 대면 수업이 훨씬 효과적인데, 그게 계속 원격으로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발음 같은 것도 또 지도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뭐 아이한테 쓰기 같은 경우는 패턴이나 획순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가 확인받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격 수업만으로 수업하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격 수업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지는 시대가 오겠죠.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다른 기술들도 많이 생길 거라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원격으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원격으로만 수업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대면 수업만큼은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업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읽기 치료를 한다거나 난독증 치료를 하는 기관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치료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동안 치료받았던 자료들 가지고 와서 제대로 받고 있는 치료가 맞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고, 반면에 여기는 선생님이 난독증 치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기관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이의 어떤 인생이나 또 어머님의 노력이나 뭐 아이의 에너지나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그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스스로도 치료기관을 선택하실 때 한 군데를 치료기관을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지속적으로 또 수업을 받으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결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하실 때 제가 오늘 드렸던 몇 가지 팁들을 꼭 반영해서 꼭 기억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